안녕하세요. 종합과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. 오늘은 정시 상향 지원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내 점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을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럴 때, 무턱대고 나는 이 대학을 그냥 상향할 거야 보다는, 이 대학이 올해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향을 하면 좋겠다. 이런 생각 정도는 갖고 지원을 하시면은,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상향하기 좋은 요소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로는 반영 영역 수가 증가했다.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뭐 작년에는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중에서 잘한 거 세 과목을 이제 뽑는 대학이 있었어요. 그런데 뭐 올해는 다 반영하겠다 하면은 이때는 국어가 이렇게 오고 수학을 뺀 나머지 이렇게가 다 가겠네요. 그러면 이때 나의 점수는 89.3. 이때 내 점수는 89.3이에요. 근데 같은 이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 비율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다 같이 들어가면은 내 점수가 어떻게 되냐? 음, 이때는 내 점수가 852, 85점이에요. 내 점수는 똑같은 학생이 뭐 2020학년도, 요거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점수를 했을 때 점수가 달라지죠. 이만큼 하락을 하죠. 이럴 때 우리가 그 2020학년도 입시 결과 만약에 87점 뭐 이랬었다. 근데 내 점수는 85.2다 하면은 이거를 내가 못 쓰나요? 못 쓰는 것처럼 보이죠. 작년에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87점인데 2021학년도 내 점수가 85점이면 이거 나보다 높네. 근데 나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환산식으로 하는데 89.3이었던 거예요. 이때는 내가 이겼었는데 이번 때는 왜 내가 지지? 이게 이제 변수라는 게 생기죠. 당연히 85.2점이 87점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원을 해야 되는 애들이 지원을 안 한다.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이제 밑으로 얼마만큼 깔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뭐 85든 84든 83이든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뭐 내가 만약에 뭐 이게 85가 아니라 77이다.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꼭 떨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내가 상향을 할 때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이제 증가한 쪽에서 세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. 뭐 안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그냥 내가 10점 상향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을 때 10점 상향을 할 때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. 두 번째는 영어 반영 비율이에요. 영어 반영 비율이 한번 예를 한번 들을게요. 이 대학은 원래는 국어 30에 수학 20에 뭐 영어 30에 탐구 20 이렇게 반영했었던 이제 대학이 영어 반영 비율이 30에서 20으로 줄었어요. 그러면 한번 볼게요. 0.3, 0.2, 0.3, 0.2 이거 했을 때 얘네들의 점수는 85에다가 0.3을 곱하고 68에다 0.2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85.2 이게 내 점수예요. 근데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20%로 줄고 탐구 반영 비율이 이제 30%로 늘었다. 그렇게 했을 때 내 점수는 84.5예요. 내 점수는. 내 점수는 똑같은데 이 내 점수라고 하기면 환산 점수라고 할게요. 환산 점수가 변했죠. 내가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가 작년에는 난 85.2였는데 올해는 84.5예요. 그렇게 했을 때 뭐 작년에 입시 결과가 뭐 85.5라고 가정해요. 그럼 난 85.2, 그러니까 85.5를 지원을 하는 거는 뭐 0.3이니까 뭐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평균 1점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좀 아리까리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당연히 얘도 이거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
내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작년에 이제 반영 비율 플러스 이 반영 점수까지, 그러니까 환산 점수까지 바뀌었다. 원래는 영어 2등급은 95점 줬는데 올해는 이제 영어 2등급 90을 주더라. 그러면은 이게 95가 아니라 90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랑 환산 점수까지,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환산 점수까지 더 이것도 줄어들면은 내 환산 점수는 83.5 이런 식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더더욱 더 이제 아까보단 더 힘들어졌죠. 아까는 1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젠 2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쓰려고 했더니 2점이나 차이가 나네. 그러니까 83.5, 그러니까 올해 기준 83.5도 작년 기준 85.5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원을 안 하면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잘 고려를 한번 해봐라. 일단 영어 반영 비율이 줄어든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하락을 하겠다. 그런데 하락할 거를 대부분 다 알면은 이게 변수가 안 되겠지만 그 하락한 점수 폭만큼 이거를 이 갭을 내가 지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차이가 나니까 못 쓰겠다. 차라리 이거 쓸 바에는 다른 대학을 쓰겠다라는 학생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대학은 입시 결과는 작년보다 좀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쪽에 환산 점수까지 같이 하락을 해준다고 하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가산점이에요. 가산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 20%를 줬는데 이번에 10%를 준다 이거죠. 그러면은 내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거에 대한 가산점이 10%였고 그때 나의 이거의 반영 비율을 해주면 내 점수는 86.56이에요. 86.56. 그런데 이게 아니지. 1.2로 해야지. 이렇게 했을 때는 8792. 8792였었는데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얘네가 갑자기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20%가 아니라 10%를 반영하더라. 그때 나의 점수는 8656. 86.56. 그러면은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죠. 1.42. 그러니까 1.42 정도는 어느 정도 지우고 봐야 되는데 저 1.42 때문에 또 못 쓰는 학생들이 있겠다. 이거는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탐구도 이제 가산점이 있잖아요. 이 두 요소가 같이 변하면 훨씬 더 좋고 아무튼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든 아니면은 이 탐구에 대한 가산점이든 작년보다 그 가산점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면 가산점을 덜 주면은 그 대학은 이번 시즌에 입시 결과 하락은 당연하고 입시 결과 하락 플러스 이제 변수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다. 그러고요. 네 번째는 지원 자격 강화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. 어느 대학에서는 그 이과에서 탐구를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탐 같이 열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사탐은 지원을 하지 마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놨다던가 작년엔 수학 가나가 열렸다가 이번엔 수학 가로 이제 고정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 더 강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체가 줄어드니까 입시 결과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몰린 대학을 지원하시면 돼요. 작년에 몰렸다라는 거는 이럴 수 있죠. 내가 어느 대학이 되게 만만해 보인다라는 거는 그 전에 무너졌었던 대학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은 이거의 반대로 해서 반영 영역 수가 감소하고 영어 반영 비율이 증가하고 영어 환산 점수가 상승하고 가산점을 더 주고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서 작년에 너무나도 쓰고 싶은 대학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대학에 엄청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상향을 하는 거는 원래 이 점수보다 이 원래 점수를 써야 되는 학생들이 안 쓸 때 공백을 생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역이면은 엄청나게 쓰고 싶은 거라서 원래 올라가야 될 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올해 이 입시 결과를 보고 나서 저건 너무 높은 거 아닌가?
아, 내가 굳이 저 대학에 저렇게 위험하게 써야 되나? 아, 내가 이 대학을 굳이 이걸 내가 적정하게 이 대학을 써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대학은 안 쓰겠죠. 반대로,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뚫렸지? 뭔가, 이거 왜 이렇게 낮지? 이런 생각이 드는 대학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올해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명지대가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. 작년에 입시 결과 완전 무너졌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엄청나게 쓰고 싶지만, 이 대학이, 뭐 특정 대학이 왜 이렇게 입시 결과가 높지? 이렇게 했을 때는, 내가 지니까 못 쓰겠다. 요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. 차라리 그 명지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, 내 점수보다 높은 대학 중에서,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높아? 이런 대학을 저는 차라리 상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안전한 대학은 정말 안전하게 써야 되는 거고, 상향 대학은 정말 변수가 큰 데에서 써야 돼요. 변수가 큰 대학이 진짜 그 변수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아는 건데, 여튼간에 저런 5개 정도의 요소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면,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그 입시 결과보다 10점 이상, 뭐 예를 들어 85점을 75점이 합격했을 때 어떤 거에서 가장 컸냐? 이런 1, 2번이 가장 큽니다. 그러니까 반영 영역 수가 가장 크고, 그 다음에 그러니까 1, 2, 3 정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다인 거고요. 1, 2, 3번이 가장 중요하고, 그런 대학을 잘 찾다 보면은 내 점수보다 평균 100분이 10점 혹은 15점 이렇게도 합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오늘은 정시 상향 지원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